제일 먼저 패널로 이야기를 해주실 한상목 교육장이 난감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한 저도 제 과거의 교직 생활이 모두 다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고 여기 이 노위원, 분위원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 계신데 한상문 교육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문을 틔우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줌으로 방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분한테는 이 마이크 같은 것들이 따로 가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 전달하고 그러는 시간도 좀 있네요. 자, 한상목 교육장님 마이크 받으시고요. 소개는 따로 안 해드려도 되시겠죠? 말씀 부탁드린다고 박수로. 네, 김누리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준평교육지원청은 그 미래를 여는 행복한 동행, 계산지역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산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삶과 연계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전반에 걸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과제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위센터와 연계하여 학생 심리 상담 및 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노후 환경 개선과 공간 재구조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군민을 대상으로 계산교육의 다양한 활동 상황을 홍보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계산부는 평생교육 도시 실현과 지역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물심양면 힘쓰고 계십니다. 계산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님, 계산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 활동가님들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산준평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계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보여주신 계산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상록 교육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면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 거대 담론으로서의 교육혁명과 같은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교육청은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위해서 계산의 학생들이 초중학생들의 경우는 많이 숨통을 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까는 인사를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었겠지만 자리에 안 계시고 대신에 이규영 행정과장님께서 군의 입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행정과장님 개인으로서 이런저런 계산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규영 행정과장님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수님께서 오셨지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교수님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노희 교수님 정말 능력주의에서 교훈주의로라는 교육혁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많이 와닿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산같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말 경제논리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시학교 신설을 위해서 시골학교를 폐교나 분교화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 대안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주의보다는 존엄주의, 정말 학생들 위주가 돼서 학생들의 보다 행복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농촌에 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좋은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산군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65세 이상이 34% 이상이 초고령화 사회이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출생자가 작년 한 해 한 78명, 돌아가신 분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사이이고 지역이만 지방 소멸기로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학교 상황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올해죠. 이제 고등학교 조예생계 하나 폐교가 돼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직면해 있고 가끔 토대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정말 분교나 또 폐교 위기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우리 이제 계산군에서도 뭔가 좀 지역 학교의 살리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학회 사업을 전개하면서 장학금 지원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자들한테 주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 사회와 같이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그것도 고민하고 그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계산군에서도 계산교육 지역에 있는 특히 학생들이 주가 되고 위주가 돼서 학생들이 행복한 사회 또 학생들이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농산물도 친환경 지원을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주가 되는 이런 지역을 우리 계산군에서 먼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산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산군에서는 모든 지역사회와 지역적으로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김노희 교수님은 계산에 어떤 구원 특색이 있는지 아시는 것 있으실까요? 저요? 네. 잘 모르죠. 잘 모르시고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계산하면은 각자 경험에 의해서 자랑할 것이 각기들 다르시겠지만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홍성 쪽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계산도 유기농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고요. 특히나 계산은 주변이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연환경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친환경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본의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과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해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이 초점으로 잡고 있기도 하고 계산교육지원청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규영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윤남진 충청북도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 전망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입니다. 오늘 행복교육 계산 어울림에서 계산의 미래 교육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 교육 포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계산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행복교육 계산 어울림 유승진 대표님과 관계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김누리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제가 잠깐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저도 슬펐습니다. 외국에 다녀올 때마다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지역사회가 또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좌표를 명확히 찍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었던 또 당연한 듯이 여겼던 우리나라의 교육문화, 경쟁 중심, 비인간화 교육 현실을 비판 없이 수용했었던 자신을 깨달으면서 반성하는 또 계기도 되었습니다. 외세 30년,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 30년 동안에 진행되었던 교육에 대해서 비판 없이 수용하고 그 교육 방식이 공고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교육지구의 행사 주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에 대해 무관심을 강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혐오적 감정을 길러줬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에 대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거쳐서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교육 이념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점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김누리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현실을 꼼꼼하게 짚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의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경쟁 교육에 갇혀 있고 있었던 교육의 의미와 또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고 지향점을 새로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김누리 교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의 인간성 회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생태 환경 보존 교육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계산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도 감사합니다. 계산 쪽에서는 행복교육, 계산 어울림과 함께 지역의 학교, 관계자, 계산군청, 계산 지역 주민들의 힘을 모아서 계산 지역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계산형 교육 혁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충청북도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주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특히 윤난중 위원님께서는 정치교육의 중요성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간이 좀 있었으면 김누리 교수님께서 VTS타 협약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윤난중 위원님의 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김누리 교수님한테서 그 부분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저희 계산군의회 안미선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발언을 네, 반갑습니다. 그 김누리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저 강의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른 데서도 강의도 좀 들었는데요. 그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참 많은 감동을 했고요. 제가 이제 지금 박사과정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배우면서 교육은 희망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희망이 과연 있는 걸까? 약간 의아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희망으로 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좀 나이가 조금 있긴 한데요. 제가 배웠을 때 그때 교과 과정이 참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과 문과가 아닌 전반적인 과목을 다 했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뭐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 뭐 이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세상 사는 뭐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충분히 배웠다고 보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 각자의 그 능력이나 소질 이런 쪽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아까 그 교육혁명을 위해서 3가지를 이제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대학 입시 뭐 폐지라든가 대학 등록금 또 이제 서열 폐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혹시 그 3개 폐지해야 될 부분이 혹시 공론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수님. 어쨌든 질문이 먼저 네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유력하다고 하는 대선 후보가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맡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든지 맡아주겠다고 했죠. 뭐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그 캠프에 들어가서 수위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요 3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죠. 입시 폐지하고 네네. 서열 폐지, 그 다음에 등록금 폐지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연락이 올지. 그 연락이 뭐 오시겠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친 경쟁하는 걸 보면 저희도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좀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이제 산수를 못하고 그때는 산수니까요. 산수를 못하거나 과목이 좀 뒤처진 아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경쟁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심리적으로 어떤 뭐 위기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충북도 교육청에서도 심리적 위기를 이제 겪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경쟁으로만 내몰아야 될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교수님 말씀 참 감사하고요. 우리 괴산 교육만이라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은 이제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 교과에 우리 지역의 좀 특성을 살려서 좀 해주면 아이들이 커서 그게 굉장한 정서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 목도고등학교가 이제 뭐 거의 폐교되는 건데요. 이게 전환학교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유학 오고 이런 거는 하는데 중고생이 유학 올 수 있는 학교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에서 그 목도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면 인근 뭐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거기 기본 학교랑 여기랑 꼭 여기서 3년을 4년을 뭐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뭐 협의가 된다면 그쪽에서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환학교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좀 심도 있게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 오늘 괴산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그 괴산 교육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꼴등은, 네, 꼴등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경제는 포기하니까 1등은 행복은 잠시이고 내내 불행할 것 같아요. 지금 경쟁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얼핏 드네요. 목적도 해교를 얘기를 해교의 이후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다른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목도고 내신에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전환기 학교의 경우에 있어서야말로 경쟁이 아닌 자기 삶을 찾아나가는 교육을 지향하는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어쨌든 남희선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것 또한 보완될 수 있는 계산교육에 있어서의 희망을 찾아봐야 되겠죠. 계산교육이 다른 데에서 부러워서 전입으로 오거나 이주해 올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 되면 참 좋겠다 희망의 말씀도 담으셨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실 그 선생님이 제일 마음의 부담이 크실까요? 계산고등학교에 이제 내년이 되면 유일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계산고등학교입니다. 이 계산고등학교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옮기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죠? 그래서 무거우실 텐데 우리 신명수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인사드리고 저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까지 괴산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있다가 연풍초등학교에 1년 반 교장으로 나갔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괴산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채 2달도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고등학교 교장으로서는 채 2달도 되지 않았지만 괴산고등학교 제가 18년 9월부터 교감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는 괴산고등학교에 있는 교직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 고향이 칠성입니다. 여기 자연들이 올라오기 전에 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정이 제 고향이고 지금도 제 어머니께서 계시고 제 주소도 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괴산 고등학교 앞에 대산리 주민으로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칠성의 고향이면서도 이 치유와 힐링의 명소의 자연드림에 차량을 타고 통과 한번 해본 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부시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 감사드리고 포럼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 주제가 너무 저한테는 무거워서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괴산 고등학교의 현안과 그리고 지역에서의 역할 그리고 나갈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년 3월이면 목도고가 폐교되고 괴산군의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괴산고만 남게 됩니다. 전국에 울릉군, 양양군, 괴산군 이렇게 3개 군이 있다고 합니다. 군 내의 유일한 고등학교. 이에 군내 유일의 괴산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교육청과 괴산고를 한국교육개발원 캐디라고 하죠. 진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협력학교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초부터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친 포럼이 있었고요. 또 교육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진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또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적용할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육과정에는 우리 괴산군에 특화되어 있는 생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교육과정도 일부 녹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괴산고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또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과 일정액의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괴산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교 내부 TF팀과 안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이 아마 내년에 신입생들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주제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미래교육에서 추구되어야 할 주제들이 녹아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괴산고등학교가 처한 두 번째 현안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고는 본관 건물 경과 연수가 44년이 됐습니다.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여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분의 공간이 없고요. 또 건물 간 동선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신축을 원하고 있지만 안전등급 미충족이라고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목요일날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부서 팀장님들과 지금 이제 미팅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문서를 통해서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것은 그날이 지나 봐야지 알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으로 한 80억에서 85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신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책정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윤남진 도의원님 그리고 안미선 군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신축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이미 수요자인 학생들과 교직원의 공간혁신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시도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과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괴산 교육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캐디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지금 안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괴산 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지역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괴산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8개와 더불어서 우리 괴산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괴산고등학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괴산군은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고 싶고 오고 싶은 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과 연계한 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역할도 담당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관련 기관과 또 단체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산고 학업 역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 괴산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한 2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 과목 수능 3등급 이내의 학생은 5명 이내에 불과하고, 따라서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중하위권의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시 진학은 거의 없습니다. 또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춰 학업에 몰입하는 학생은 한 20% 정도고요. 학생 간의 학력 격차가 심한 편입니다. 네. 이에 우리 그 괴산고등학교는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에 방점을 둔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진학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괴산고등학교가 처한 현안과 지역에서의 역할, 또 앞으로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괴산고등학교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도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연차적 개선을 통해서 괴산고가 괴산 교육 생태계의 중심 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님, 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문과 교장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발전을 위한 어떠한 발걸음과 말씀도 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 중심에 괴산고가 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 이상과 현실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꿈꾸지 않으면 꿈꿀 수 없다라고 하는 어느 학교의 교과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괴산군 내에 고등학교가 괴산고 하나라, 괴산고등학교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고의 발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 좋겠는가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였었던 그 후보들은 여러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대학 서열 체제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한 방법이었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김누리 교수님께서 이 3대 공약, 입시 폐지, 서열화 폐지, 등록금 없애고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공동대책위원장이라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이번에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오도록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상황이 된다면은 괴산고등학교도 또 많은 지각병동 속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날개를 달고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유일하게 학부모님으로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영미 계산학부모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발언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할까요? 저는 괴산 지역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지금 현재 괴산 증평 학부모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괴산 지역의 대표이면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제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03년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자녀가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여기서 제가 괴산 지역에 와서 낳고 키우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설의 아이들을 좀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 제가 학교에 드나드는 일이 젊은 날부터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하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7시가 되고 8시가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서 나섰어요. 동네를 다 찾아서 나섰는데 학교 안에 교실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께서 혼내는데 너는 가지 말고 벌을 서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교하는 시간이 2시인데 그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선생님한테 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우리 교육 현장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누구에게는 굉장히 아주 불평등한 곳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거예요. 사실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적어도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학력 차별이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 속에서 땅을 밟고 살면은 그래도 이겨낼 힘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 지역에 왔어요. 정말 근데 그거는 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학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는 도시 아이들보다 많이 밀리죠.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괴고 그 발전 포럼에 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1번이 아이들의 심성이 너무 착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저 그게 가장 1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괴산 고등학교에서 괴산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적어도 심성 하나는 끝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은 먹고 그렇게 키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행복하냐. 근데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6년 차인데 학교가 둘이 평가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그러니까 혁신학교, 그러니까 우리 행복시앗 학교를 통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본인은 너무 행복하대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겁고 학교를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니? 학교가 그렇게 좋니? 그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행복하구나. 근데 큰애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친구는 좋은데 학교는 안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아, 중학교까지 행복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더니 불행하구나.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제 내년에 이제 현실이 눈앞에 이제 왔어요. 예. 대학 등록금 폐지만 돼도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대학 보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요. 다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괴산군이 고등학교가 이제 한 곳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한 군데밖에 없구나. 안 그러면 외지로 나가야 돼요. 이게 저희의 현실인데 정말 이렇게 출발선이 다른 우리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째, 저희 학부모들이요, 이제 삶이 바쁩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너무 바쁘셔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마음은 굴뚝 같으나 몸은 따라주지가 못하는 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런데 독일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로 교육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1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큰 변화를 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2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계산의 상황을 잘 모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좀 답변하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꺼번에 하실게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직 저 패널들 중에 발언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좀 이따가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들어도 될까요, 전영희 한꺼번에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8이 앉아 있는데 발언을 부탁드리는 패널은 2분이 더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리가 좁아가지고 함께 하지를 못해서 소개도 아까 제가 잠시 빠뜨렸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분을 2분 하고 더하기 1분에서 3분은 반드시 발언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덧붙여 발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끝나는 건 4시 10분 얼음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소중하게 뒷부분에 2분을 갖다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여기 객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발언을 하실 때 이쪽으로 좀 나오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도 얼굴 볼 수 있지만 줌으로도 얼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이지혜님 이쪽으로 먼저 나와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혜님은 현재는 고등학교 재학 나이이지만은 학교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입장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대표로 이지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계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지금 고등학교 학년까지 졸업하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 계산 청소년 이지혜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되게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행했고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불행해서 좀 심리적으로도 좀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를 나오고 계속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다. 공부 같은 것은 저희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시키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 번도 서울대를 가라, 연세대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서 저는 거의 자퇴하고 공부와 담쌓고 지냈다고 해도 될 만큼 검정고시 딱 그거 패스하는 거 이외에는 수학과학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맨날 집에 앉아서 동생들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걸 하면 좀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른들도 저희한테 수학, 과학만 시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발전에 많은 어른들이 도움을 주시고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가져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시고 발전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교육을 받을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지 않고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이들 교육에 똑똑함이 아닌 행복함에 초점을 두고 행복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산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는 될 거예요. 다만 학교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학년 나이인데 그렇게 말을...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어이 참. 예, 다니면 고1 나이였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계산의 학생들이 이지혜님의 말씀처럼 행복을 갖다가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당 잡힌 행복 말고 지금 행복, 이런 식의 형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한 학생 더 모시겠습니다. 송년중학교 3학년의 승산하님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발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송년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승산하라고 하고요. 너무 긴장이 돼서 글은 짧게 써왔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교수님 강연을 보았는데 필기도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시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강연도 직접 보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온 후 계속해서 진로와 고등학교를 고민했습니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었기에 특성화고 위주로 많이 찾아보고 가고 싶은 학교는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정하기에 아직 확신이 없고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인 괴성고등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특성화고는 명확한 진로가 없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데 인문계로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학만을 목표로 교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인턴십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작가님을 만나고 글쓰기를 배우고 책 편집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무척 흥미롭고 좋았습니다. 학생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활동이 고등학교 안에서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송년중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지난 9월에는 학생들끼리 기후위기 시위를 하였는데 그래서인지 독일의 초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고
작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기가 필요하다면 도로를 막고도 질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직 학생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른들께서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래 직업 희망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직업을 해도 될 정도로 소리가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줌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잠시 준비하는 사이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누리 교수님께서 조금 정리 발언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교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윤남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민주적인 교실은 못 만들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지금 교실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드렸지만 교실이 민주화돼야 우리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광장은 민주화가 됐죠. 근데 교실은 아직 민주화가 사실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민주당 그 교육위원들이 국회에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가서 지금 교실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과연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겠냐 아니면 잠재적 파시스트가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내가 보기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우선 민주주의자로서 자신의 최소한의 시민적 권리를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OECD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박탈당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건 야만이에요. 완전 야만이 군사 독재 시절에 교사들한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해 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제가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신들이 지금 180석 가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야만부터 없애야지.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먼저 해야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고요. 참고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의회가 지금 700명인데 그 중에 가장 대규모 의원들의 집단이 교사입니다. 81명이 교사예요. 81명. 지금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들이 의회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무려 20%예요. 교사가 의회에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여의도엔 지금 제로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과연 민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를 갔었어요. 풀무학교. 거기서 좀 놀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떤 책에 대한 사례를 든다거나 하면 거의 다 읽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대학생들보다 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그 말하자면 이 일종의 정규교육에서 조금 그걸 뭐 혁신교육이라고 불러야 될지 대안이라고
대안교육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유형의 학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또 있는 현실이 저는 희망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드렸죠. 예, 어떤 유력 후보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아마 조만간에 서울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몇 가지 교육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라고 저희가 성명서를 낼 겁니다. 몇몇 교수들이랑 조희연 교육감이랑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으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학부모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땅을 딛고 살면 견딜 힘이 생기리라,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또 둘째 아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정말 잘 오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해서 암담하다고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도 좀 놀랐습니다. 희망의 싹이 있어요. 특히 저는 전북 지역에 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전북 지역에는 초미니 학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전교생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인데 거길 가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가장 행복해요. 거긴 벌써 유럽보다도 훨씬 더 낫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랑 또 거기 밥 해주는 아주머니들이랑 다 한 식구처럼 그 아이들 20명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교육 공동체가 낙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 경쟁에 치이게 되니까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독일 학부모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요한 말씀이고요. 독일 학부모는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일체 신경 안 씁니다. 일체 신경 안 써요. 예. 그리고 일체 신경 쓰는 걸 교사들이 안 좋아합니다. 신경 쓰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교사들의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특히 18세가 완전히 성인이거든요. 18세가 딱 되는 순간 일체 그 아이를 독립된 주체적 개인으로 완전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8세의 생일이 딱 되는 그날부터 교사가 일체 학부모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상담도 하지 않고요. 그 아이와 하죠. 그 아이가 18세니까 완전 성인이기 때문에 학부모와는 일체 관계를 끊고요. 그리고 18세 이후에는 절대 아이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교사들이 강력하게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사들이 시험 날짜를 안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시험 날짜 가르쳐주면 혹시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 이렇게 막 괴롭힐까봐 기습적으로 봅니다. 학부모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어쨌든 교육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교육학적으로 또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그렇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 대신 학부모 회의는 정기적으로 있고요. 매달. 거기에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아주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건 공유하지만 아이들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지는 않고요. 아이고, 그 정도. 예, 제가 메모해 놓은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들 아시는 얘기 하나, 독일 사례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독일어를 잘 모르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놓은 학부모님께서, 한국 학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되니까, 그날 배울 내용을 아이하고 집에서 이제 먼저 예습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잘 수업에는 적응을 했는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참 잘하는입니다. 2학년으로 월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중단하시고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학생들하고의 동료 학습을 예습하는 아이가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선행학습을 중단하라라고 교사한테는 요구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선행학습은 어디서 하나요? 학교에서 선행학습하는 것은 없죠. 학원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그렇다면 교육부가 진짜 선행학습을 중단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중단시켜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말도 못 꺼내고 학교 보고만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가 생각이 났네요. 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혹시 줌에 계신 분들 중에 손 드시면은 그 목소리 나오시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줌보다도 이쪽에 계신 분들 중 시간 4시가 지났습니다만은 한두 분 질의 정도 받을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고등학교 교사 김환입니다. 비정선 계신데 좀 반항을 의견이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글의 신문 교수님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잘 읽고 있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지금 야만주의다 그걸 반하는 이제 지성주의로 가야 됩니다. 제 표현대로 얘기하면 보편적 교양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공화국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흥세가시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그것이 독일에서 도이터 협약에서 여러 비판이라든지 이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경제교육 그런 입시 교육보다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좀 더 센 놈이 오고 있다. 미래의 교육을 정말 황폐시키는 더 센 놈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드리지 않고요. 저 고교 학점제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개인의 취미 아니면 적성 아니면 진로 아니면 진학 관련해서 학생들 다 N분화시키는 학생들이 학생 공교육의 사교육화가 되는 것이 제 주장대로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 공교육에서 학생을 파편화시켜서 또 공교육의 신념이라든지 그것을 정말 사회를 해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교사원 시험 행정과장 계신데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그 장학금 관련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제 공교육이 전 의무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의무교육에서 장학금이 저는 좀 너무 시혜적이고 차별적이고 그리고 능력주의 얘기하셨는데 그런 장학금은 정말 학교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럼 차별적이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가정으로 직접 이렇게 그냥 교육 지원비해서 지원하면 되지 학교에서 꼭 이렇게도 차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능력도 없거든요. 시간도 없고 교사들 굉장히 잔물이고 좀 신경 써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예. 그러면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교학점제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기 조금은 알지만 자세하게 알진 못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라든가 또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교육학적으로도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입시 체제가 존속하는 한 그게 자꾸 왜곡된다는 게 문제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의 좋은 제도들을 선별적으로 우리한테 들여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교육을 더 심하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쉽게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몇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업을 권장한다라는 측면의 장학회가 아니고 진짜 계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배웠으면 좋겠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나설 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로
다시 변화 개선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의 열망을 같이 보탭니다. 자, 여기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저쪽에 김은혜 선생님께서 질문 겸 의견을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차이나 necklace 다시 보기로 여러 차례 본방 다 봐서 정말 감동받았었는데 저는 오늘 근데 많은 분들의 그 말씀도 좋지만 그 우리 두 청소년 그 학생의 목소리가 저는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모처럼 우리 뭐 교육장님, 우리 계산군에 우리 아직 뭐 교육 청소년과가 없고 행정과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 민관 이렇게 같이 주요한 분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특히 현장의 학생들의 소리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존귀한 존재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 행복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는 곳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멋진 괴산에게 저희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여기 정말 소중한 풀뿌리 아름다운 산촌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소통에 학생들도 하나의 시민으로 민주주의 시민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런 좀 소통의 자리를 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바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괴산의 어떤 우리 교육의 민간 네트워크를 바라보라 하는 그런 좋은 행복 교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오늘의 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또 도현님도 계시고 군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갖고 있는 강점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다른 큰 도시 저는 작은 곳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야말로 가장 잘 소통할 수 있고 실천 무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이 저는 두 학생한테 감동받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참 소중한 오늘 출발점을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엄희진 사무국장님 말씀 방금 들으셨죠? 올해 사업으로 이런 토론과 포럼의 자리를 이걸로 땡치지 말고 한 번 더 하라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내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민주시민의 자질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냥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선거의 방법이나 학생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과 같은 뭐 절차와 지식에 연결된 그런 자질이 있고, 둘째는 뭐 가치관, 또 심성, 또 공동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 뭐 사고와 또 마음에 대한 자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이루어지는지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지식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마음과 뭐 그런 사고, 또 뭐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것을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번째 민주시민의 자질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어려웠던 이유로 대학 입시가 또 있을 수 있고 사회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경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으로서 곧 그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이 되고 또 장기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잘 살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도 참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질문은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학습과 어떤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 시민의 양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어안이 벙벙.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군요. 민주 시민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민주 시민 교육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제한이 있을 텐데,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예 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독일에서는 이런 것에 연결될 수 있는 사례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요거는 마무리 발언도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 민주시민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학교 밖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예,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이것은 연방정치교육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학교 안이나 밖이나 사실상 모든 정치교육을 통괄하기 때문에 아마 독일에서는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발언? 네. 예. 아무튼 오늘 이 형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 앞에 못 앉은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예,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오늘 계산에서처럼 여기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부터 이제 책임지시는 분들부터, 예, 학부모부터 학생들까지 이렇게 이런 조직으로 우리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그러한 개선책이 상당히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이렇게 짜임새 있는 모임은 괴산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특히 오늘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육계획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장소는 더 계속해도 되겠지만 우리 줌은 4시 반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 자리도 4시 반 이전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패널 참석해 주신 분한테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려야 하실 텐데 그럴 만한 여유가 지금은 없어가지고요. 혹시 한두 분이라도 이 발언은 꼭 아쉬우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국제 학력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나라가 꽤나 상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핀란드하고 경쟁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핀란드 교장단 협의회 대표님께 우리나라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나 봐요. 그때 질문했던 내용이 한국하고 핀란드가 상위권 경쟁을 그렇게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이 꽤 높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했더니 그 핀란드 교장단 협의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올린 성적은 그 사회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경쟁 교육이란 그런 것이죠. 경쟁에 빠져있는 사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혁명이 없이는 경쟁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안고 있습니다. 계산교육의 미래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계산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계산으로 전화오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경쟁을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인지 고등학교 진학을 계산고등학교로 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서 경쟁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죠. 계산이 교육의 미래를 확 튀어나가려면 교육혁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혁명, 계산이 이끌자, 이런 식의 부분을 우리가 화두와 과제로 안고 이 미래교육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